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편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이죠. 뉴스위크지가 윤 대통령을 커버스토리로 다뤘습니다. 자, 뉴스위크지, 타임지 이런 데서요. 커버스토리로 다룬다. 이거는 뭐 굉장히 우리나라 국가를 홍보하는데 그리고 대통령을 홍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매체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커버스토리를 함부로 그렇게 이제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싫지는 않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이 이제 그만큼 국제적인 위상을 확고하게 지금 다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제 4대 개혁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 그리고 저출산 문제 이런 거에 관해서 평소의 소신을 가감 없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적인 반향도 상당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내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현재 이재명이 방탄 때문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악마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국제적인 이미지만큼은 손상이 좀 덜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최태원과 그다음에 노관장 요 이제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데요. 오늘 밤 12시까지 심리 불속행 요 처리가 나오지 않으면 2심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에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느냐? 지난번에 2심 재판이 끝났을 때요. 노소영 변호인이 이 최태원이가 이 김희영,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제 뭐 같이 사는 사람이죠. 동건영한테 TNC 재단 이사장한테 1,000억을 줬다. 요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소 조치했는데요. 이게 검찰로 이제 이 송치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제 박근혜 탄핵 전야를 보는 것 같은데 밉더라도 우리가 세운 정권이 아니냐,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대동단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근에 여러 가지 발언을 보면요, 옳은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조선일보의 사설을 보면요, 트럼프 K조선과 협력, 트럼프 이익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아주 좋은 이 칼럼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 조선 어제만 하더라도 이 조선업 이 주식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뛰어올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요 이제 함정 이런 수리도 수리지만은요 LNG 업체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이기 때문에 LNG 업체에 관한 수요도 상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집회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면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도심에 10만 명 결집이 예고된다. 이런 지금 전망이 지금 그 뭐라고 그럴까요? 경찰에 신고한 인원이 지금 10만 명에 육박한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조심하시고 조선일보의 양상훈 칼럼이 또 약간은 좀 헷갈립니다. 자, 이 김 여사 태내 활동도 전부 다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요. 대통령 본인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참모들이 꼭 필요한 국내 일정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요. 거기에 쐐기를 박는 그런 이 칼럼을 썼네요. 조선일보도 많이 지금 돌아섰어요. 예, 큰일 났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지금 뉴스위크지의 최신호 표지 모델, 표지 이제 커버 스토리가 되겠는데요. 요거를 지금 이제 실었어요. 요거 이제 굉장히 이게 홍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주간지지만은요. 어마어마한 홍보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그런 주간지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위크 홈 트루스. 그러니까 국내의 진실들. 그래서 사우스 코리안 프레지던트 윤석열's biggest problem is in the north. 그래서 이 국내의 진실들, 이게 국내 진실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요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게 뭐냐? 과거의 진실은 한국의 진실은 뭐예요? 북한 위협이 커서 국내 정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 biggest problem 제일 큰 어려움은 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뭐냐 이거예요? 북한 문제가 아니면 일종의 이제 4대 개혁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이제 그 가장 큰 문제가 북한 문제다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부제는요. 부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 이런 부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 뉴스위키의 내용을 보면은 전 세계인들에게는 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내의 여러 도전적 환경의 엄중함을 현실적으로 부각하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통해서 한국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응전과 야당의 반대, 그리고 북한을 무시한 국제 환경의 난관, 이런 것을 갖다가 주요 기사로 지금 삼았다. 주요 기사 등을 기사의 주요 테마로 삼았다. 이게 이제 뉴스위크 편집팀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지난 10월 16일 날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70여 분 정도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제 윤 대통령이 한 내용을 보면요. 우선 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핵 공격에 나선다면 한미 핵 기반 안보 동맹에 기반해서 즉각적인 핵 타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을 결정한다면 이것은 매우 비이성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고급 군사 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습득한 현대전 경험을 100만 명 이상의 북한군에 적용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위협 수위에 맞춰 상응하는 단계적 대응을 취해 나갈 것이다. 북한군 참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이 격화된다면 우크라이나 방어에 도움이 되는 조치도 우선 검토할 수 있다. 예. 자, 이건 뭐 이런 이 기조는요. 이미 이제 윤 대통령이 국내 언론하고는 뭐 수시로 밝힌 내용이지만은 이 뉴스위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그만큼 이제 뭐라 그럴까요? 국제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커졌다. 이거를 이제 반증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실히 또 밝혔어요. 역사를 돌이켜볼 때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명분은 누구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승리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고 이는 종교적 신념과 갖고 있다. 바로 이 얘기는요. 윤 대통령이 그만큼 자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 외교의 기본 한 축도 가치외교 아니겠습니까? 요 가치외교의 한 요소가 바로 이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대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안 하면 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과제다. 예, 그리고 많은 정권이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고, 그리고 표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 그리고 임기 내 다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단단한 틀을 만들어 다음 정권에서 마무리 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저출생 문제와 남녀 갈등과 관련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한다고 해서 직장에서 승진이나 경력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두 문제를 동시에 풀어갈 수 있다. 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개혁, 그 다음에 러시아 파병, 저출산 문제, 이런 거는 뭐 이 평소에도요. 그리고 이제 안보 문제는 뭐,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 국민들과 공유했던 부분을 핵심적으로 이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큰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공표한 거. 이거 그만큼 이제 윤 대통령의 국제적인 위상,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국격에 도움이 되는 요런 지금 특집 인터뷰가 아닌가 싶고요. 참 이런 점에서 굉장히 아쉬운 것은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김건희 여사, 이번에는 이제 그 순방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했는데요. 요것이 이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정상적인 정상회담에는 참여하는 방향으로 긍정 검토를 해야 되겠고, 여기에서는요, 김건희 여사가 아무리 미웠고, 한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이제, 저는 이제 외교 문제를 전부로 평생을 다뤄왔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그래도 정상회담에는 배우자, 그 프로그램이 꼭 있어요. 어느 정상회담이 됐든 간에. 거기에서 유일하게 빠진다? 그렇게 좋은 모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어제 이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김건희 여사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사과, 죄송스럽다는 걸 느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윤 대통령이 소개한 것만 보더라도 나가서 내가 뭐 잘했다 이렇게 성과를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잘못했다고 막 제대로 좀 해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도 오직 답답해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뭐 원수 쳐치고 평생 살 수 없듯이 이제는 우리가 포용하고 이해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반성의 강도가 강한 만큼 우리도 이제 포용하고 이해를 해서 국내 활동은 중단한다 하더라도 해외 활동만큼은 국내 활동은 이제 상당 부분 중단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이미 중단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외 정상 활동 요것만큼은 계속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영부인의 역할이 저는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것을 뭐 제가 그 말해갖고 여러분들 또 저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지구론 돈다식으로 영부인의 정상 뭐 부인으로서의 활동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노태우, 저희 그 노소영하고 최태원, 요 이혼 소송의 이제 이 파생 소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요, 지난번에 2심 재판을 때, 2심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 노소영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015년도에 최태원 회장이 김영 이사장한테 이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이 최태원 회장이 김영 이사장한테 쓴 돈이 100억이 넘는다. 그러면서요. 요거는 최 회장이 가족인 노과장과 자녀들에게 지출한 돈보다도 몇 배 이상이나 많다.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너무나 커서 놀랐다. 그리고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요. TNC 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로 현금이 이체되거나 또는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 요렇게 지난 2심 판결이 끝나고 나서 이거를 갖다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요거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 최 회장 측 그 변호인 최 회장 측에서 요 변호사 이모 변호사인데 이 사람을 갖다가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경찰서에서 수사해가지고 이거를 검찰로 송치했어요. 검찰로 송치했다는 것은 그만큼 죄가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소송이 되네요. 그 당시 최 회장 측에서는 이 변호사를 형법, 가사소송법, 금융심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법원에 이 이혼 본 소송이 지금 이 심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말이죠. 오늘 이혼 소송 이 상고심 심리 불속행 기간이 오늘 밤 12시까지라고 합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만약에 오늘 밤 12시까지 심리 불속행의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정식 심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심리 불속행은 심리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2심 판결이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각하면 그냥 기각을 해버리면 이거 끝나는 건데 기각 결정을 안 하면 그대로 심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 12시. 근데 제가 보기에 여태까지 아무 말이 없는 걸 보면 이게 기각 결정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각 결정이 나오면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거죠. 위자료 1조 3,800억. 그 다음에 20억 원의 위자료. 재산분할금이 1조 3,800억. 와, 참 어마어마한 돈인데.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심리를 하겠죠. 그리고 이미 말이죠. 이혼 판결에서 이 판결, 그 본안 판결은 본안 판결대로 가고, 그리고 2심에서 이제 판결문 오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판결문 오류는 별도로 심리한다. 이렇게까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뭐 심리 불속행이고 기각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래도 우리는 단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요. 총선에 낙선하고 갈 데 없는 일부 정치 당인들이 당의 화합을 저해하고 윤 정권을 야당보다 더 비방하는 현실을 보면서 마치 박근혜 탄핵 전야의 아노미 현상을 본 듯하다. 일부 정치 당인이 이제 한동훈 플러스 한동훈 계열 인사들 중에 떨어진 사람들 많잖아요. 김종형 김종영이 등등 있지 않습니까? 또 신지호 이런 사람들, 예. 이리저리 떠돌다가 어느 패거리에 붙어서, 어느 패거리가 한동훈 패거리죠? 자유행위나 하는 그들을 볼 때 측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죄송합니다. 자해행위입니다. 국민과 당원들은 박근혜 탄핵 효과로 2번 속지는 않을 거다. 더 이상 분탕지지 말고 이재명 대표 밑으로 가세요. 밉더라도 우리가 세운 정권입니다. 윤 정권 탄생에 아무런 기여를 한 바도 없고 원조 김여사 라인인 니들은 윤 정권을 미워할 자격도 없습니다. 원조 김여사 라인인 니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동훈이가 김건희 여사하고 300개 이상 카톡을 주고받을 정도로 검찰에 있을 때는 김 여사하고 어마어마하게 가까운, 그러니까 너희들이 김 여사 라인 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니들이 원조 김 여사 라인이 윤 정권을 미워해? 말도 안 돼. 예, 참 이거 보면요. 홍준표 시장이 참 말을 잘해요. 아주 말을 잘해.
하여튼 어디서 논리가 나오는지 말을 참 잘해요. 예. 자, 그래서 이 한동훈을 날리는 이런 발언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지금 이제 조선일보의 사설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 뭐 여러분께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번 통화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어요. 윤 대통령이. 그래서 윤 대통령이 조기 정상회담, 그러니까 취임 전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요, 이번에 이제 에이펙 정상하고 G20 정상회담 할 때 남미를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남미니까 지금 이제 그 플로리다에 별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로리다 이 별장에 잠깐 들러서 사전 정상회담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급진전됐냐? 바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윤 대통령 서울에 와서 김건희 여사한테 아주 극진한 만찬 대접을 했던 헤루티인가요? 예. 자, 이 상원의원, 요 상원의원이 윤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내 트럼프와의 전화를 가교육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조기 정상회담도 추진가 되는 것 같고, 거기서 큰 성과는 이제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꺼낼 정도로 각별하게 관심을 가졌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미국 군함을 갖다가 우리 하나오션에서 수리하잖아요. 수리를 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한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트럼프가 먼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도 윤 대통령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기를 원한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주가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이 이제 미 해군의 군수지원함의 유지 보수 MRO까지 이제 맡게 됐는데, 요 미 해군이 발주하는 함정 MRO 사업만 하더라도 연간 20조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적이 짜면 미 군함 건조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가 지금 미래 육성 사업으로 꼽는 미국산 천연가스 수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도 한국산 LNG 운반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뿐만 아니라 K방산에도 이것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동맹국에 대한 방위 분담 요구가 거세지면 나토 회원국 등의 자주국방 기조가 강해지면서 무기 구매도 늘어나고 K방산 수출기. 왜냐하면 너희들은 너희들 돈으로 해버리면 이제 이 나토 여기에서도 자기네가 이제 무기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K방산의 문이 더 크게 열릴 수 있는 거. 이거는 이제 트럼프 정부의 출범에 따른 우리의 이제 어드밴티지가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트럼프가 말이죠. 미 해군이 처한 상황하고 우리 한국 조선 능력을 연결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상 외의 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조선업계에 머물지 않고 한미 간의 경제 협력, 이게 손상되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도 갖게 된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가 취임하면 국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우려도 많지만 이익과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잘 활용만 하면 양산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 2017년도에 방한할 때 헬기 이동 중에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보고 내가 본 건물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감탄을 연발한 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일본 총리보다도 앞서서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한국 경제에 대한 트럼프 인식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꾸고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지금 이제 윤 대통령한테 던져져 있다. 이런 사설을 싣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사설이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이제 트럼프와의 관계. 제가 보기에는 일본보다 먼저 전화했다. 예.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외교력과 국력의 결정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만큼 트럼프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측근 상원 의원이 주선했지만은 트럼프가 한국의 국력과 그리고 이제 외교력 그리고 이제 외교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긴밀성 이런 게 낮으면 아무리 뭐 측근 얘기하더라도 뭐 그냥 알아서고 넘어가지 그걸 하겠습니까? 이걸 보면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청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트럼프 관련 뉴스도 계속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